안녕하세요. 저희는 세노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나요? 입니다. 최근에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인해서 직장 내 괴롭힘 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법은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직접 접했던 직장 내 괴롭힘의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볼 거고요. 근로자의 대처 의무와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적인 우위를 활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라 함은 직급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업무 역량이라든지 근속 연수 같은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는 것은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 함은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사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노무사님들께서 행위 요건별로 한번 판단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진정인은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피진정인은 현장 소장입니다. 진정인은 2023년부터 피진정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 폭언을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진정인은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 중입니다. 이러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녹취 자료는 모두 존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아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승현 노무사님, 이러한 경우 첫 번째 요건인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의 요건은 충족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진정인이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그리고 피진정인이 현장 소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지위의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상당하지 않은 대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통해서 수면장애, 우울증과 같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고 근무 환경이 악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수임 노무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번 사례는 두 노무사님께서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진정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진정인은 선임 보육교사입니다. 진정인의 근무기간은 약 1개월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컴퓨터에 다 있으니 직접 찾아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맞춰줘야 해? 라고 발언하였으며 진정인이 휴게 시간이 되자 자리를 뜨는 것에 대해 동료 교사들에게 휴게 시간 진짜 칼같이 챙긴다 라고 발언한 행위가 있습니다. 별다른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주셨어요. 피진노무사님, 이 경우 지위의 우위성은 충족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면 피진정인이 선임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지위의 우위는 인정이 됩니다. 그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힘든 사례인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컴퓨터에 다 있으니 직접 찾아봐요. 내가 어디까지 맞춰줘야 돼?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사회 통념상 필요성을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진정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발언이지만 과연 이게 업무의 적정성을 넘었냐 판단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무사님, 그럼 만약에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아닌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을 받으려면 행위 요건이 3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승현 노무사님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3가지 요건이 모두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진정인은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피진정인은 연구소장입니다. 함께 근무한 지는 약 1년이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너는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너는 일을 너무 못해 라고 발언한 행위와 진정인의 반차 사용에 대해서 꼭 가야 돼? 나 일 시켜야 되는데 라고 발언한 행위, 진정인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 고성을 지르며 혼낸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녹취 자료는 없고요. 목격자는 2명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두 분이 의견이 다르네요. 노무사님, 지위의 우위성은 충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연구소장이기 때문에 지위의 우위성은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업무상 적정 범위 넘은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가장 논점이 될 것 같아요. 너는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너는 일을 너무 못해. 이거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질책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통념상 업무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긴 조금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승현 노무사님은 이거 세모를 만들어주셨는데 조금 애매한 사안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매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너는 일을 너무 못해 이런 정도의 발언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정도의 질책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세모를 드린 포인트는 업무 처리에 대해서 고성을 지르면서 혼낸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좀 더 특정이 되어야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욕설이나 폭언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혼냈다면 이거는 혹시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나요? 욕설이나 폭언을 한 행위는 이 행위 양상이 이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지금 녹취 등의 증거 자료는 없는 상태이고요. 이 목격자 2명의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 존부에 대해서 확정 짓기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세모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3가지 정도 소개해드렸고 노무사님들의 판단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노무사님,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크게 5가지의 대응 방안이 가능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장 내에서 해결을 하는 방안입니다. 인사팀이나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겠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2항에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거나 노무법인과 같은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방안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피신고인이 대표이사와 같이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조사 의무 불이행,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불이행,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 상해, 명예훼손, 성폭행, 성추행과 같이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진정을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할 수 있고요.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서 행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민법 제756조에 따라서 사용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처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무사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사용자의 의무 또한 있을까요? 사용자로 즉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회사 내에서 시행을 할 수도 있고요. 노무법인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는데 공정성 문제나 제도적 문제가 나중에 거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노무법인에 많이 위탁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피해 근로자 보호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해자에 대한 필요 조치입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이 되면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 조치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리한 처우 금지입니다.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비밀 누설 금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누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는 것은 예외로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잘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사례와 근로자의 대처 방법 그리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샌드라이었습니다.